ADHD. 보통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가졌던 그 생각들을 한번 싹 뒤집어 볼 아주 희망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가 ADHD를 바라보는 방식이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됐던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로 흔하냐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5에서 10% 정도가 겪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반에 두세 명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실, 우리 주변, 어쩌면 바로 내 아이, 내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늘 똑같은 이야기만 들어왔어요. ADHD는 문제다, 결함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뭔가 잘못됐다는 딱지가 붙는 것처럼요. 자, 첫 번째로 ADHD를 고친다는 이 접근 방식.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한번 파고 들어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 부모, 선생님 모두가 아이의 잘못된 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 넌 왜 이것도 못하니?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아이가 진짜 잘하는 것들, 그 반짝이는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 중요하죠.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인 성공까지 보장해주지는 못한다는 그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 문구처럼요. ADHD는 완치되는 게 아니다. 맞아요. 그럼 우린 언제까지 이 증상들하고만 싸워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부터 관점의 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긍정심리학이에요. 이건 그냥 좋은 생각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틀 자체를 바꾸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배경이 있어요. 원래 심리학은요, 그냥 아픈 사람 고치는 학문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의 재능을 키우고 삶을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게 목표였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심리학의 관심이 온통 잘못된 걸 고치는 데에만 쏠리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멋진 목표를 잠시 잊어버렸던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강점 기반 관점이 그 잊혔던 인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이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만큼 똑같은 무게로 아이의 강점, 재능, 성공 경험에도 관심을 갖자는 거죠. 한마디로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긍정 심리학을 처음 시작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심리학은 삶의 최악인 것들을 고치는 데에만 매달리는 걸 넘어서 긍정적인 자질들을 쌓아 올리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이죠. 수리공이 아니라 함께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자는 선언인 셈이죠. 좋아요. 이론은 정말 멋지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특히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 같은 곳에서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기존 방식은 목표가 결함 찾기예요. 그래서 증상 목록만 계속 보게 되죠. 근데 오른쪽 강점 기반 평가는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이 전체를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강점이나 흥미, 이 아이만의 대처 방식 같은 걸 찾아내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연히 달라지죠. 모두에게 똑같은 처방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만을 위한 맞춤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첫째, 역량의 섬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이가 이건 나 진짜 잘해 하고 자신감을 느끼는 분야. 말하자면 안전지대 같은 거죠. 그게 그림이든 게임이든 뭐든 좋아요. 그 섬을 발견해서 더 크게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든든한 내 편,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게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냥 기분 좀 좋아지는 정도일까요? 아니요.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증상을 다루는 걸 넘어서요.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받쳐줄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일과 같아요. 가장 먼저 아이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난 문제야 라는 생각 대신에 나한테도 이런 잘하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가고 뭔가 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마치 꺼져가던 엔진에 다시 불이 붙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긍정적인 자기인식은 아주 강력한 마음의 백신이 되어줘요. ADHD 아이들이 겪기 쉬운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그런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죠. 이건 치료를 넘어서 예방의 차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과물,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사실 살면서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이잖아요. 이 접근법은 아이에게 바로 그 힘을 평생 쓸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 기술을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제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 볼까요? ADHD를 보는 이 새로운 관점이 왜 더 희망적인 접근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아이의 어려움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던 저울, 그러니까 문제 쪽에만 쏠려 있던 시선을 반대편, 강점 쪽에도 똑같이 나눠주자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문제 덩어리가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더 희망적인 미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를 볼 때,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볼 때,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목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빛나는 강점들을 먼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작은 시선의 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